네, 이쪽 장은 선반이 다 완성됐습니다. 여기는 베이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런 난간도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목수일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3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최소 300에서 그 이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2살 김채린입니다.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한창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너무 소음도 많고 먼지가 많아서 잠깐 밖에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수일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한 2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목수일 하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제가 조리학과 졸업을 해가지고 20대 때는 요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도 일을 하고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요리를 그만둔 이유가 있나요? 제가 한 28, 29대까지 요리를 계속 했었는데 보통 숫자 앞자리가 바뀌면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에 잘 살아왔는지나 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목수를 한 이유가 있나요? 저만의 기술이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현장직을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나무를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목수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자분이 목수를 하기에는 힘들지 않나요? 그죠? 입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보통 여자가 와가지고 힘을 쓰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직도 그래서 처음에 팀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 나를 이제 뽑아줘야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건데 그러기가 너무 힘들죠. 요리랑 목수일이랑 어떤 게 더 잘 맞으시나요? 목수일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생활 패턴이 목수일이 되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리를 할 때는 보통 12시에 출근해서 집에 가면 뭐 12시가 훌쩍 넘고 그래서 일하는 날에는 거의 제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고 퇴근할 때 퇴근하고 저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현장인가요? 여기는 인천 현장이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은 애견 호텔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단상이나 애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은 막바지 공사여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쪽이 현장인데 현장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가벽 공사 저희가 토대부터 다 세워서 이제 석고 투피까지 쳐놓은 상태고요. 원래는 여기가 텅 빈 공간이었어요. 방들을 다 나눠서 저희가 가벽을 세우는 상태고 그리고 이쪽은 강아지들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상태고요. 장판이 아직 안 올라갔는데 이 왼쪽 부분이랑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쪽은 강아지 놀 수 있는 놀이터고 강아지들이 올라가서 쉴 수 있는 단상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여기가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던 공간인데 강아지 관련 용품들이 판매되는 곳일 거예요. 그래서 하부장에 지금 제가 선반이랑 문을 만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재단을 해놓은 상태고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싱크 경첩을 박아서 문을 달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들어오는 입구에서 바로 보이는 룸인데 카운터가 설 거예요. 한창 작업 중이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린트된 도면도 현장에서 볼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저희끼리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어느 공간에 이제 가벽이 서고 카운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치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공을 하도록 합니다. 현장이 자재들이 지금 밑에 많아서 폐기물도 있고 해서 발밑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현장은 보통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일주일 좀 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큰 현장이면 큰 현장일수록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한 현장에 최대 며칠까지 일해오셨어요? 그 현장이 한 100평 정도 되는 현장이었었는데 2달 조금 넘게까지 일을 해본 것 같아요. 그거는 무슨 현장이었어요? 명동 쪽에 있는 현장이었는데 액세서리 샵이었어요. 최대로 짧게 일한 현장도 있나요? 간단한 뭐 가벽 정도 세우고 천장하고 하면은 하루 만에 끝나는 현장도 있어요. 지금 여기 하부장에 선반이 하나씩 들어갔거든요. 선반은 재단을 해놓은 상태고 선반을 얹히려면은 피스가 필요하잖아요. 고정할 게 필요한데 가구 사시면은 이런 피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양쪽에 박아주면 이 위에다가 선반을 얹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다보가 어느 위치에 똑같이 박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선반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고 덜렁덜렁거리니까 그래서 그 위치를 표시해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꼭 써야 되나요? 지금 현장에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그 분진 마스크라고 좋은 거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불편하고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쓰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이즈에 맞춰서 재단을 했고 제가 쓰기에 폭이 넓어서 이걸 이렇게 반으로 켤 거예요. 앞뒤 간격을 맞춰서 피스를 박을 거예요. 그래서 피스는 박았고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반이 만들어져요. 구멍 잘못 뚫으면 어떻게 돼요? 마감재인 경우 같으면은 정말 신중하게 박아야 되지만 이 MD는 여기 위에다가 필름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상관없어요. 수정을 해도 커버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바구 피스를 다 박고 이제 선반을 얹어서 이제 이쪽 장은 선반이 다 완성됐습니다. 이제 뭐 하시나요? 하단부에 방수 석고를 칠 거예요. 석고 뒤에다 본드 바르고 타카를 칠 거예요. 이 타카는 보통 이제 석고 박을 때 쓰는 타카고요. 타카 종류가 한 3, 4가지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석고에 본드를 발랐고 바닥은 아직 마감이 안 돼 있어서 마감재가 올라오면은 굳이 저희가 사이즈를 딱 맞춰 칠 필요가 없어서 약간의 여유를 주고 석고를 위로 붙여서 칩니다. 일하다가 다치신 적은 없으시나요? 아직 크게 다친 적은 없는데 멍이 자주 들거나 많이 긁히거나 하기는 해요. 저희 직업이 위험한 거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핀이 나와 있는 거를 밟으면은 일반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부츠 신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수일에 장점이 있나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제일 좋고요. 제가 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바로바로 나타나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뭐예요? 좀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 진짜 까딱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지고 손가락이 잘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점? 손가락이 잘렸다고요? 네, 종종 계세요. 결단이 되면 그 손가락을 이제 가지고 가서 병원 가서 접합하는 경우도 저는 얘기로는 종종 들었거든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부장에 달려질 문 제작하는 거예요. 포물이 싱크경 투합에 맞게 파서 이런 식으로 피스 박아서 달릴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문을 달아놓고 미세 조정은 문을 다 단 다음에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강아지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데 그러려면 이 뒤에 판을 하나 붙여야 되거든요. 이거를 재단해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목수일 하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300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최소 300에서 그 이상? 오늘 하루 일당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제 경력에서 보면은 10만원 중반대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목수들은 아무래도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10만원이나 뭐 12만원 이때쯤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실력이 오르면 오를수록 연차가 되면 될수록 사실 일당은 점점 많이 오르죠. 그래서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은 36만원 뭐 이렇게까지도 일당이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재단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눈금이 있거든요. 이게 테이블톱이라는 건데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눈금에 맞추고 미세 조정해서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금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죠. 이 빨간 선에는 웬만하면 손을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톱이 돌아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손을 대면 안 되고 잘못하다가 진짜 큰 사고로 이어져서 손이 절단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프리랜서 특성상 현장이 겹치는 경우에는 많이 바쁘고 현장이 좀 텀이 있을 때는 그때 쉬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리할 때보다는 워라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리할 때는 워낙에 일하는 시간도 길었고 너무 늦게 집에 가고 해서 저녁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훨씬 만족해요. 저는. 이거는 플런지스라고 하는 건데 넓은 면을 자를 때는 커팅기가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재단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길이를 체크하고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재단한 거 가져와서 본드 발라서 뒷판을 붙일 거예요. 얘는 F30이라는 타카고 아까 석고 박을 때랑은 또 다른 타카 종류입니다. 저희가 석고를 이제 투피를 쳐놨는데 이 문 틀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 석고를 똑바로 이렇게 자를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에 문 틀이
붙여질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싹 돌아가면 저희가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문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현장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틀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저희가 2시간에 한 번씩 쉬고 있는데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있겠습니다. 퇴근은 몇 시에 하시나요? 5시에 해요. 야근도 하시나요? 오늘은 야근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에 한 4일 정도 야근을 계속 했었어요. 야근하면 뭐 야근 수당 이런 거 다 챙겨주나요? 팀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다 사장님이 챙겨주시는 편이고 자차 사용하면은 기름값도 지원해주시고 그리고 야간 수당도 다 챙겨주시고 있어요. 보통 현장 끝나고 나면은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에어건이라는 걸로 털고 오긴 하는데 차에 타면은 세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먼지가 많이 쌓이고 세차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지가 또 금방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 가서 빨래할 때도 제 작업복은 따로 빨고 그러고 있어요. 작업했던 현장 결과물 보여줄 수 있나요? 네, 현장 사진 제가 많이 갖고 있고 또 인스타에도 제가 많이 올리거든요. 이거는 판교 현장이었고요. 도자기 공방 저희가 작업한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천안 현장이고 여기는 베이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장이나 가구 같은 것들도 직접 제작을 했고요. 이런 난간도 저희가 다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쉬는 시간대 릴스도 가끔 찍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원 현장이고 24시 동물병원 했던 곳인데 이때는 야간을 했었어요. 흔하지는 않은데 가끔씩 오전에 공사가 안 되는 경우에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작업하면 일당을 더 챙겨주나요? 저희 일당의 2배예요. 확실히 야간에 일을 하면 자는 시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힘들긴 하더라고요. 목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수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셨나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거는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디테일이 확실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결과물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훨씬 현장도 많이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당연히 수입은 많이 따라오겠죠. 반대로 목수일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시공이 하자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힘든 것 같아요. 뭐든 똑같겠지만 가구 하나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잘 만족하고 해야 인기가 있고 오래 가는 거니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목수를 꿈꾸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짧게 한마디 하자면 저도 지금 목수일을 시작하고 정착을 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여자이고 처음에 입문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막 어디 가서 나서서 하는 성격이 아닌데 많이 부딪혀 봐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힘들겠지만 많이 두들겨 보시면은 언젠가는 또 어떻게 좋은 인연이 될지도 모르니까 저도 지금 팀의 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찾아가 보겠다고 했고 그래서 인연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두드려 보시는 게 제일 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목수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있나요? 아무래도 평소에 체력 관리를 좀 잘 해야 일할 때도 그렇고 제가 편하기도 하고 어쨌든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적응도 되고 하니까요. 도전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도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기보다 현장이 기억에 남는데 저희 팀이 들어갔던 판교 현장이 제일 결과물이 저는 만족스러워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진 보여드리면 여기 공방 사장님께서 또 손잡이나 이런 집기류 같은 것도 되게 센스 있게 고르셨고 또 저희가 제작했던 문이나 카운터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이뻤고 만족이 너무 컸어요. 목수일 하는데 초기 비용이 필요하나요? 입문해서 언제 일을 시작할지도 모르고 또 입문 초기 때는 일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는 자금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보통 이제 최소한의 수공구들이나 이 툴벨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제 일당을 많이 높이는 겁니다. 돈도 돈이지만 제 실력을 그만큼 높여서 저만의 가치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팀을 꾸려서 현장을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무언가 하고 싶은데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저도 목수하고 싶을 때 입문할 때 힘들었을 때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저도 아무런 연구가 없고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으로서 많이 부딪혀보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부딪혀보면 그 끝이 어떻든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르고 어떤 인연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두드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 날씨도 추운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